테마 나옵니다. 오늘장 테마를 살펴보니까 최근에는 이 정시 테마주들이 확실히 많이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이 정책 테마 가운데 저출산 대책 테마인 아가방컴퍼니, 보령메디앙스 현재 하한가 근처입니다. 그리고 무선충전, 스마트카드 테마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 정주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현입니다. 네, 오늘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요. 움직이는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히 5년 전을 되짚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12월 달에 가장 많이 내렸던 게 4대강 관련 테마주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대선이 임박하게 되면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은 여지없이 급락세를 보였던 것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치 관련 테마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예 관심을 아예 끊으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제 그 밖에 게임이라든가 스마트 카드, 그 밖에 지금 꼭대기 걸려 있어도 사실상 주가의 이전보다는 탄력도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이 코스닥 쪽에 있는 테마주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매거나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유가증권 시장 쪽에 유동성 관련돼 있는, 즉 유동성 확대 관련돼 있는 테마주와 업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 증시가 최근에 며칠간 아주 급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호전에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과 업종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볼만한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유동성 확대 업종군 쪽에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업종 중심이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딱 잘라서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움직였던 업종들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도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조금 복합적인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어떤 경기 호전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12월 달에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절벽에 대한 해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 결국에 이러한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내년도 어차피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장 이제 내일 밤에 있을 FOMC를 통해서도 4차 양적 완화 정책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기지 담보 채권을 포함한 국채 매입에 대한 확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12월 중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즉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매도하는 것이 이번 달 중에 끝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한 기대 심리도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업종보다는 테마주보다는 업종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나왔을 때 변화를 가장 빠르게 겪을 수 있는 게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원자재의 가격 동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금일은 중국에 관련된 영향력으로서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화학, 정유, 조선 모두 달러화의 약세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은행과 증권은 대표적으로 유동성 확대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소적으로 어떤 테마보다는 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 읽어주시면서 업종군을 보신 것 같은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주실 건가요? 예, 사실 이 정도 업종이면 거의 전체 업종 다 봐야 된다는 쪽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지수는 절대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눌러놓고 LG화학하고 현대중공업을 올린다라는 건 결국에 지수는 안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권으로 크게 내려야 하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군 쪽에서의 어떤 매도 국면과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군 쪽에 대해
상반된 매수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금융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은행주를 한 종목 갖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은행주 쪽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가 2%까지 오르고 있고 우리금융이라든가 뭐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은행주들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뭐 좀 안 좋은 소식도 좀 많이 있고 국내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 기대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항상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주 쪽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올랐다고 하는 점, 특히나 최근에 은행주들은 유럽 쪽에서의 어떤 재정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좋은 은행주 쪽을 골라나간다면 아마도 우리금융이 제1번 타겟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 주가 수준인 1,700원권, 지금 제가 이거 거의 1시간 전에 작성드린 건데 가격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만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 1,700원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 쪽은 사실상 제가 일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 종목 진단할 때도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한 연초 시장까지 보시면은 좀 득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단기보다는 중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500원권으로 조금 높게 드리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10,000원권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주현 전문가와 함께 테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면서 우리금융을 보자라는 전략이었네요. 매수가 1,700원, 목표 주가는 12,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